당뇨병 진단받은 아이 엄마분이 네. 아침에 시리얼 먹여도 돼요? 거기 다 영양소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했었어. 눈물 나네. 제가 항상 늘 의문인 거는 애들이 키, 몸무게, 뭐 성별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요? 병원에서는 연령과 개월 수에 맞게 한국 예. 영유아 포유종 발달이 있어서 몇 년 몇 개월인지에 따라서 도표나 그래프가 있어서 성장이 더딘 아이다. 그러면 따라잡기 성장이라고 해서 그걸 더 먹여야 된다 하는 그런 기준들이 조금 있죠. 이 아이에게는 뭐를 더 먹이세요? 이런 기준이 그 개월 수에 도달해야 되는 키와 몸무게 미달이냐 아니냐? 그쵸. 그걸로 네, 따지는 그쵸.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 애가 미달이 아니라 초과야.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덜 먹이라고 하시죠. 그럼 기준이 뭐예요? 칼로리예요? 그죠? 칼로리를 가지고 예, 탄단지. 의아한 부분은 똑같은 칼로리라도 시리얼 300kcal랑 고기 300kcal는 영양 밀도도 다르고 혈당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요. 다르잖아요. 네. 그 연령별의 체중이 있고 그다음 체중별 키가 있어서 그걸 두 개를 다 보고서 이제 그 평균에 맞는지를 아이들을 먼저 체크를 하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먹일 수 있다, 덜 먹여야 한다를 알려드렸죠. 그러면 되게 많은 게 간과되는 건데 예를 들면 이 아이가 안 큰 게 칼로리가 적어서가 아니라 소화흡수 능력의 부족이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알 바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인 것 같아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애가 더 크려면 얼마큼 먹어야 되는지, 덜 살찌려면 얼마큼을 줄여야 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키에 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그죠. 아이가 키가 안 크고 있으면 미량 영양소를 좀 더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노관심? 너무 충격적인데? 탄단지만. 네. 탄단지만 탄단지도 칼로리 기준? 그쵸. 왜냐면 보통 아이에게 성장 과다가 일어나는 경우는 인슐린 분비가 너무 지나쳐서 그쵸. 살이 많이 찌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인슐린 저항성이잖아요. 근데 보통은 지방을 줄여 먹이라 이런다는 그쵸. 거죠. 네. 칼로리 과잉이다라고 그쵸. 판단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게 보통 칼로리 과다라고 판단했을 때 살이 좀 연령보다 많이 쪄 있거나 그런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슐린 저항성이 그 중심에 있다면 아이가 고탄수화물 식품을 너무 많이 먹으면서 반대로 아이 성장에 필요한 지방 단백질은 너무 적어서 그쵸. 실제로는 영양 결핍 상태일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이거보다 살이 찌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칼로리가 좀 더 적어져야 된다는 처방이 들어가면 동물성 식품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영양 결핍은 더 심화되는 거 아닌가요? 저 인슐린 본 기억은 없어요. 공복 혈당도 보고 뭐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수치 보지만 인슐린을 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인지 아닌지 일단 모르기 때문에 오로지 그냥 키보다 체중이 너무 넘다? 그러면 혈액 검사 좀 해볼까요? 그래서 뭐 공복 혈당이 높다 하면 이제 그때 당뇨로 가는 거고, 그럼 이제 그때 막 지방간 애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간 초음파도 그분이 많이 보셨거든요. 선생님이 한 분이 초음파 봐서 지방간이에요. 칼로리 줄입시다. 이렇게 되는. 제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지방간도 맞아요. 지방간이 생겼다 하는 것도 인슐린 저항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바이고 지방간이 있다라고 하면 아이가 설탕 과당을 많이 먹었을 그쵸. 것을 또 시사하기도 그쵸. 하고 애가 술을 먹진 않았을 그쵸. 테니까요. 중성지방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도 탄수화물 과잉을 나타내는 지표 중에 하나고 이 아이가 줄여야 될 것은 칼로리가 아니라 탄수화물을 줄이고 오히려 영양밀도 높은 식품을 넣어줘야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질문을 드리는 거죠. 그거 맞아요. 그러면 병원에서는 소화 능력 상태나 미량 영양소 상태 같은 건 안 본다고 보면 되나요? 예. 부진으로 오시면 진짜 불안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회사 제품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요. 분유에, 이유식에, 식사에, 액상으로 된 우유 같은 간식으로 추가가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분말로 돼 있는 거에 일반 분유에다 그걸 더 섞어서 먹여야 되고. 제가 기대하는 바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성장 부진이야. 그래서 병원에 가요. 그러면 우리 아이 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아야 얘의 성장 부진을 해결해 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철분이나 아연이 부족하다든지 뭐 소화 능력 자체가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잘 먹여도 흡수가 안 되는 건지
뭐 그런 부분을 조금 들여다보고 어쨌든 이 아이에게 무슨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알면 그냥 탄단지를 따지고 칼로리를 따지고 이게 아니라 이 아이는 아연과 철분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동물성 식품이 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넘어가는 상황이라면 뭐 영양제 도움을 받자. 아, 그런 경우는 있어요. 혈액 검사로 대부분 아이들이 이렇게 결핍된 아이들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 미량 영양소의 수치라는 게 RDA 말고요. 저는 최적의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괜찮다고 하는 건 RDA거든요. 그죠. 표준값이. RDA를 충족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괜찮지 않단 말이에요. 맞아요. RDA는 생존이에요. 이걸 먹고 생존하는 값이지 그걸로 충분히 성장한다, 충분히 재기능을 한다라는 건 또 다른 얘기고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환경적인 요인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가령 마그네슘을 예로 들면 마그네슘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 얘기는 몸에 스트레스가 많으면 더 많은 양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RDA만 따지면 실제로는 부족한데 괜찮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맞아요. 이제 탄수화물 식품을 많이 먹으면 그죠. 마그네슘 고갈이 심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아이의 식습관이 뭔지를 파악한 다음 이 아이는 실제로 마그네슘 더 필요할 수 있겠다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냐는 거죠. 안 해요.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분포표 있잖아요.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크는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표가 엄청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반에서 1번이었던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저는 좀 꾸준히 큰 아이여서 항상 맨 뒷번호였고 그러니까 그 아이와 저의 키 차이가 되게 컸거든요. 돌고 돌아 고등학생이 되어 같은 고등학교에서 그 아이를 만났어요. 그 아이가 185가 넘어 있었어요. 그런 경우 있죠. 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어렸을 땐 되게 컸는데 그 이상 못 큰 애들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의 성장을 보면 사실 저희 애도 그렇고 이렇게 커요. 이게 이렇게 크지 않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크다가 이렇게 크는 아이라면 내 아이가 여기 있을 때는 분포표상에선 되게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퍼센티지가 딱 떨어지면서 내 아이가 성장 부진으로 찍힐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영양사인데 근무하면서는 아이들의 성장도표를 봤는데 제 아이를 키우면서 성장도표를 한 번도 체크해 본 적은 없어요. 말이 안 된다 생각했거든요. 여전히 이제 병원에서 교육할 때는 제가 배웠던 것도 그렇고 뭐 부진이면 더 주고 과다면 덜 주고 이게 일단은 딱 탄단지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칼로리에 딱 갖춰서 교육을 해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했는데 저는 사실 저희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한 번도 적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걸 칼로리로 계산하는 것도 되게 낡고 구식인 방식이잖아요. 맞아요. 너무너무요. 열량이라는 게 열량 기계에 넣어서 나오는 값이거든요. 얘를 기계에 넣어서 태웠을 때 나오는 에너지를 맞아요. 값을 가지고 칼로리를 재는 건데 인간의 몸은 그렇게 태우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칼로리가 되게 기계에 때려 넣은 거랑 인간의 몸에 들어가서 그게 대사되는 거랑 완전히. 완전 다른데 칼로리도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혈당을 많이 올리는 300kcal짜리 빵 한 덩이랑 혈당을 올리지 않고 영양 밀도가 높은 스테이크 300kcal를 먹는 건 몸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사가 되는데 그거를 열량이 동일하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이 아이는 성장 과다니까 300kcal 줄여 먹어 이랬을 때 영양 밀도가 떨어진 식단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동물성 단백질은 지방이 들어서 칼로리가 높단 말이에요. 지방은 9kcal잖아요. 탄수화물 단백질 4kcal일 때 그럼 칼로리를 줄이기 제일 좋은 건 지방을 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방을 빼는 제일 좋은 방법은 동물성 식품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영양 밀도가 더 낮아질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맞아요. 이게 이렇게 흘러가서 되냐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저지방 동물성 식품 있잖아 닭가슴살 그다음 우둔살, 홍두깨살 앞다리에 지방 떼내면 그것도 괜찮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죠. 어째서 미량 영양소 같은 게 이렇게까지 간과가 되는가? 특히 성장이랑 관련해서. 이거는 저도 가지고 있던 약간 관념 중에 하나인데 그냥 식사를 잘하면
그 안에 다 된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식사를 잘하면 그게 잘 돼야 되는데 그죠. 그러려면 그게 밀도가 높은 걸 먹고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골고루 먹으면 된다고 알고 있었어요. 밥, 국, 다양한 색깔의 반찬을 먹으면 그 안에 모든 영양소들이 다 들어있어서 영양제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서 그냥 밥 잘 먹으면 되지 했는데, 근데 그랬던 불균형이 어쨌든 뭐 피부 문제로 나타나든지 네. 비염으로 나타나든지 한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 색깔 다양하고 골고루라고 하는 그 식단이 대개는 채소가 되게 많고 밥과 국에도 거의 채소국이고 거의 채소 중심의 한식 식단인데, 그러면 모든 영양소를 식물로 흡수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가령 당근을 예로 들면 당근 속에 우리는 비타민 A라고 신나게 먹이지만 베타카로틴이고, 걔가 우리 몸에서 유용하게 쓰이려면 레티놀 형태여야 하는데 베타카로틴이 레티놀로 전환이 잘 안 되고, 전환을 시키는데도 에너지가 들고, 그럴 바에는 비타민 A가 들어있는 소갈을 조금 먹이면 다 그걸로. 해결되는데 그렇지 않은 걸로 골고루 굳이, 먹는 거잖아요. 그죠. 가령 단백질도 식물성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보다 흡수율이 떨어지고, 게다가 식물성 음식으로 먹으면 항영양소 때문에 또 흡수가 떨어지고. 제가 하나 에피소드 약간 제 치부이긴 한데, 이런 거 공부 안 하고 정말 그냥 딱 탄단지만 중요하게 여길 때, 당뇨병 진단받은 아이 엄마분이 네. 아침에 시리얼 먹여도 돼요? 거기 다 영양소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했었어. 눈물 나네. 저는 이게 시원님의 흑역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가르친 사람들의 흑역사, 왜냐면 배우신 대로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도 항상 뭔가 환자들한테 얘기를 하면서도 그렇게 특히 아이들한테 뭔가가 이게 맞나? 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저의 최선에서는 그거였어요. 제가 항상 보는 뭐 가이드라인이나 뭐 논문들이나 뭐 지침들이나 항상 다 거기서 거기니까 이게 맞는가 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항상 알려드렸었는데, 지금은 훨씬 더 이제 엄마들 선택에 맡기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얼마큼 먹여야 돼요? 소금 몇 그램이 좋아요? 라고 물어보시면 자연스럽게 주세요.